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나타나는 요 메뉴, 영어로는 쇼컷 메뉴고 한글로는 바로가기 메뉴라고 하는 요 메뉴를 편집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편집하는 방법을 진행하기 전에 여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아마도 요 메뉴일 거예요. 키보드의 컨트롤이나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요 메뉴를 가장 많이 사용할 텐데, 여기에서 편집을 할 만한 게 단축키가 있습니다. 두 점 사이의 중간이랑 점 필터, 요 두 개 단축키가 모두 T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용하기 불편해서 요걸 편집하고 싶으신 분들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할 텐데, 어디에서 편집을 하느냐? 당연히 CUI에서 편집을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메뉴가 쭉 나열이 되어 있어서 정확한 명칭을 알아야만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 우클릭하면 나오는 메뉴는 쇼컷 메뉴, 한글로는 바로가기 메뉴라고 했죠. 요걸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많은 게 있어요. 어떤 객체를 선택했을 때에 어떤 메뉴가 나온다, 이런 게 상황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 객체 스냅을 제어하는 건 객체 스냅 커서 메뉴에서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두 점 사이의 중간, 요거랑 점 필터, 요 두 개의 단축키가 똑같아서 사용하기 불편한 건데요. 단축키는 기능의 이름에서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기능의 이름 뒤에 보면 괄호 열고 and t 괄호 닫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t가 단축키예요. 요걸 사용하기 편한 걸로 수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두 점 사이 중간이니까 숫자 2로 집어넣고 점 필터는 그대로 t라고 둘게요.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누르면 편집한 내용이 오토캐드에 반영이 되겠죠. 컨트롤이나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면 두 점 사이의 중간이 숫자 2로 바뀐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축키만 편집을 해도 편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메뉴를 한번 편집을 해볼게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우클릭하면 나타나는 메뉴는 상황별로 굉장히 많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세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아무런 객체도 선택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기능도 실행되고 있지 않은 중립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면 기본 메뉴라는 게 나옵니다. 요게 기본 메뉴인 거예요. 그리고 뭔가 기능을 실행하고 있을 때에는 명령 메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는 실행되고 있는 기능에 따라서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옵션 키워드가 밑에 표시가 되기도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는 공통된 메뉴가 나오게 돼요. 객체 스냅 재지정부터 빠른 계산기, 그다음 입력부터 최근 입력까지 요 정도의 내용은 공통된 내용입니다. 선을 그릴 때 나타났던 거랑 폴리선을 그릴 때 나타났던 거랑 밑에 요만큼이랑 위에 요만큼은 똑같죠. 원을 그릴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3개랑 밑에 5개는 똑같은 겁니다. 그 사이에 기능에서 쓸 수 있는 옵션 키워드만 들어가는 거죠. 치수를 넣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공통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명령 메뉴라는 데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을 실행하고 있는 중에 내가 뭔가를 쓰고 싶다, 그러면 명령 메뉴에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에 추가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기능을 쓰고 있을 때에 뭔가 타이핑을 추가로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명령 메뉴에는 객체 스냅 재지정, 여기에서 자주 쓰는 것만 꺼내주시면 편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런 기능도 실행되고 있지 않지만 객체를 선택했을 때에 우클릭을 하면 나오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게 편집 메뉴라는 거예요. 근데 요 편집 메뉴는 선택한 객체의 유형에 따라서 메뉴가 계속 바뀌는데, 그 중에서도 공통된 내용이 있어요. 그 공통된 내용을 수정을 해주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둬야 될 건 첫 번째, 중립 상태. 두 번째, 기능을 쓰고 있을 때. 세 번째, 객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요렇게 3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추가해주면 훨씬 편하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편집을 하느냐? 바로가기 메뉴에서 제가 말했던 메뉴의 이름에 그대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명령 메뉴는 기능을 쓰고 있을 때에 우클릭을 하면 나타나는 메뉴예요. 여기에 내가 자주 쓰는 걸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대표적인 게 객체 스냅 재지정이죠. 여기 들어가 있긴 한데 틀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꺼내 쓰기가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쓰는 것만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드래그 앤 드랍으로 위치를 이동시켜도 되기는 하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미 설명을 했다시피 이 CUI 메뉴는 인터페이스가 아주 그지 같아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안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복사해서 붙여 넣어서 쓰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었으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단축키 정도는 편집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주 쓰는 거니까 요걸 1번으로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끝점,
이 정도 집어넣어주면 좋겠죠. 복사해서 명령 메뉴에 붙여넣고 위치는 내가 보고 싶은 위치,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 몰아서 넣을 거예요. 두 점 사이의 중간이 1번이면 끝점은 2번으로, 숫자 2번으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기능을 쓰고 있을 때에 우클릭하면 저 메뉴가 나올 거예요. 원이란 기능을 실행을 하고 우클릭을 해보면 끝점이랑 두 점 사이의 중간이 맨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요거 선택해서 두 점 사이의 중간에 원이 그려지도록 다시 한번 C를 입력해서 우클릭을 한 다음에 끝점만 잡아서 그려지도록. 이 외에도 넣고 싶은 기능이 있다. 그러면 그 기능을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사실 기능을 쓰고 있는 도중에 뭔가 다른 기능을 실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요 정도, 객체 스냅을 제어하는 정도가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아무런 객체도 선택되어 있지 않고 아무 기능도 실행되고 있지 않을 때에 표시할 메뉴입니다. 그건 기본 메뉴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기에 메뉴를 추가하면 중립 상태에서 실행할 내용들을 메뉴로 표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오토캐드에서 많이 쓰는 기능들을 버튼으로 추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수를 집어넣는 기능 같은 거 말이죠. 치수 중에서도 선형 치수랑 정렬 치수를 가장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선형이랑 정렬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 그냥 집어넣으면 기능이 한 번만 실행되고 끝나죠. 그 이유는 매크로에 애스터리스크가 없으니까 한 번만 실행되고 끝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반복 실행을 하려면 꼭 기능을 복제해서 이름 바꿔서 알아보기 쉽게 저장을 한 다음에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편집할 때에 매크로에 별표를 찍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게 왜 그런 건지는 매크로 규칙 설명할 때 한번 설명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집어넣어 볼게요. 선형 치수만 두 개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단축키 설정을 해주면 좋겠죠. 이름도 치수라고 다 들어갈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정렬이라고 해놓고 한 개만 쓰는 걸 1번, 연속해서 쓰는 걸 2번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줄게요. and 2번 이런 식으로만 집어넣어놔도 충분히 쓸만한 기능이 완성이 된 겁니다. 확인을 눌러서 메뉴를 저장을 해주면 아무런 기능도 실행되고 있지 않고 아무런 객체도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정렬 치수가 두 개가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는 애스터리스크가 안 붙어있는 치수라서 한 번밖에 실행이 되지 않는 거고 밑에 거는 제가 기능을 편집을 했죠. 그래서 반복 실행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제가 ESC를 눌러서 기능을 취소하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자주 쓰는 기능을 집어넣어서 쓰면 훨씬 더 편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단축명령어가 길다거나 입력하기 힘들다거나 그런 것들 중에서 1번부터 5번 정도까지 숫자로만 구성을 해놔도 훨씬 편하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할 거는 편집 메뉴예요. 사실 편집 메뉴에는 설명할 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많기는 한데 가장 간단한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는 객체를 선택했을 때에 표시되는 메뉴입니다.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많이 쓰는 기능들, 그런 기능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객체를 선택해서 빨간색으로 자주 바꾼다. 그러면 그 빨간색으로 바꾸는 기능을 명령 리스트에서 만들어서 그 편집 메뉴에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아마 공통적으로 많이 쓰는 게 특성 일치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특성 일치 이런 기능 많이 쓰니까 여기에 집어넣으면 편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자, 특성 일치 집어넣고 이것도 단축키 숫자 1번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객체 선택을 했을 때에 특성 일치라는 기능을 숫자 1번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객체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숫자 1번에 특성 일치라는 게 들어와 있는 거죠. 제가 올려둔 메뉴 편집에 대한 내용을 다 보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편집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아실 수가 있을 텐데 특성일치라는 거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면 객체를 선택했을 때 실행되는 내용이 달라요. 지금 집어넣어 놓은 기능은 매치 프로퍼티라는 명령어가 자동으로 타이핑되는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편집을 안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매치 프로퍼티라는 명령어가 자동으로 타이핑되는 내용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치 프로퍼티를 사용을 할 때 객체를 선택을 하나 해놓고 매치 프로퍼티를 사용하면 원본 객체를 선택하는 단계 없이 바로 대상 객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객체가 하나 선택되어 있으면 말이죠. 근데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 선택이 돼 있으면 원본이 뭔지 물어봐줘요. 당연하죠. 여러 개의 객체 중에 뭐가 원본인지를 오토캐드가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원본이 뭔지를 물어보는 거죠. 편집 메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오토캐드는 매치 프로퍼티라는 명령어를 대신 타이핑만 해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 선택된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원본을 물어보게 되는 거고요. 한 개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대상 객체를 바로 선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둔 영상들을 보고 원리를 파악했으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선택한 객체의 색깔을 바꾸는 기능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change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금방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change라는 명령어는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사용하면 바로 특성을 바꿀 수 있게 입력이 되는 거거든요. 요걸 응용을 하면 색깔 바꾸는 버튼도 금방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마우스 우클릭을 했을 때에 나오는 요 팝업 메뉴, 바로가기 메뉴라는 걸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구성되어 있는 기능들은 드래그 앤 드랍만으로 쉽게 집어넣을 수가 있고, 내가 추가하고 싶은 기능이 있다 그러면 CUI의 매크로를 사용을 해서 기능을 만들어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물론 대신 타이핑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리습에서 사용하는 명령어 같은 것도 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가기 메뉴 편집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이나 블로그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재미없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조금 더 쓸만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